경남 출생아 수가 10월까지 전년 대비 5.3% 증가하며 전국 최고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지역 소멸 위기 속 2년 연속 상승세를 보인 건데 결혼과 출산 정책이 효과를 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하동 화력발전소 폐쇄에 대응해 정부가 하동군을 이른바 정의로운 전환 특구로 지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용 안정과 산업 전환 지원에 기대감이 모입니다. 함양군 마천면 일대 이른바 식품 사막화 지역에 올해 이동식 슈퍼 행복 전빵이 운영되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군은 이 같은 반응을 이어가기 위해 모든 읍면으로 행복 전빵을 확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지역 기업들이 지역 대학에 발전 기금을 전달하며 인재 양성과 상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서경방송도 경상국립대에 1억 원을 기부하며 대학 교육 환경 개선을 지원했습니다. 사천 정동면 소곡마을 금광개발 재추진에 주민들이 환경오염과 생활권 침해를 이유로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슈가 됐던 지역 현안들을 객원 기자와 살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경남 지역 출생아 수가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0년 넘게 하락하던 출생아 수가 지난해 소폭 반등한 데 이어 올해는 상승폭이 더 확장됐는데요. 그 배경에는 늘어난 혼인 수가 있습니다. 김순종 기자입니다. 경남 지역 출생아 수가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4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던 출생아 수가 2024년 증가세로 돌아선 데 이어 올해는 증가폭이 더 커졌습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경남 지역 출생아 수는 11,570명. 이미 지난해 출생아 수를 훌쩍 넘어섰고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그 수치가 약 5.3%포인트 늘어났습니다. 출생아 수 증가에는 다양한 배경이 있는데 그중 하나는 늘어난 혼인 수입니다. 팬데믹 당시 미뤄졌던 혼인이 늘어나면서 올해 10월까지 경남 지역 혼인 건수는 9,735건으로 전년보다 5%포인트가량 늘어났습니다. 출생아 수 증가율과 거의 일치하는 수치입니다. 지난해부터 출생아 수가 반등하고 있지만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될지는 낙관하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출생률을 올리기 위한 대안이 지속적으로 요구됩니다. 결혼을 위한 정부 지원은 좀 높아졌지만 그러나 기본적인 어떤 소득 어떤 기반 이런 것들은 역시 이제 별로 안 좋잖아요. 소득이 낮으니까 어떤 임금 수준을 올려주고 하는 이런 게 돼야 아마 이게 1.5 이상 정도까지 올릴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럼에도 2년 연속 늘어나고 있는 출생아 수. 지역 소멸 위기 속에 이 같은 추세를 이어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SCS 김순종입니다.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 중립 실현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정부. 탄소 중립 사회 이행 과정, 지역이 입을 수 있는 직간접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이른바 정의로운 전환을 둘러싼 기류도 바뀌고 있는데요. 정부가 하동군의 정의로운 특구 지정을 예고한 가운데 관련 논의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김동엽 기자입니다. 내년 1호기 폐쇄를 시작으로 2031년까지 순차적으로 문을 닫을 예정인 하동 화력발전소.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이루겠다는 정부 기조에 따른 결정입니다. 2040년까지 석탄 발전을 중단하고 재생에너지와 원전으로 탄소 중립을 이루는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전망되는 노동자 규모는 400여 명에 달합니다. 발전소에 의존해온 지역 경제 구조상 고용 감소와 소비 위축이 동시에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구체적인 고용 대책과 지역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폐쇄에 대한 계획만 있지 남아있는 이 사람들에 대한 안정적인 고용 안정을 위한 그런 대책들은 전혀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의로운 전환 특구 제도가 도입됐지만 그동안 사회적 논의는 속도를 내지 못했습니다. 눈앞에 예고된 지역 소멸과 일자리 상실, 정부는 노동계와 기업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에 나섰습니다. 실질적인 고용 안정 대책 수립을 위해 사회적 대화의 장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정부가 하동군에 대한 특구 지정 의사 또한 내비쳤습니다. 지난 23일 지자체와 발전사가 한데 모인 석탄발전 전환협의체 회의에서 내년 중 하동과 태안군, 보령시에 대한 특구 지정 검토에 나서겠다고 밝힌 겁니다. 화력발전소가 소재한 전국 10개 지자체마다 특구 지정 요구가 높았지만 정부가 3곳을 특정해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구로 지정될 경우 지역 고용 안정과 산업 전환을 중심으로 한 지원이 이뤄질 예정.
소상공인 금융 지원과 재취업 교육, 직업훈련, 신산업 분야 일자리 창출 등 다각적인 지원안도 추후 협의체 회의를 통해 구체화될 전망입니다. 발전사들은 당장 지역 영향 분석 조사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노동자와 지역 상권 등 각 이해관계자가 받게 될 영향을 정확히 파악하는 절차가 선행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중앙정부에다가 좀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것도 좀 필요할 일이고요. 근거들이 있어야 됩니다. 고용이라든가 또는 소비 파급 효과라든가 이런 타격이 있다는 게 어느 정도 구체적인 수치로 좀 나오고 그걸 근거로 좀 중앙정부에다가 석탄 화력발전소 폐지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계류와 차일피일 미뤄진 특구 지정. 정부의 이번 특구 지정 검토 의지가 현실화될 수 있을지 지역 의목이 쏠립니다. SCS 김동엽입니다. 식품 사막화 지역 함양 마천면에 지난 6월부터 이동식 슈퍼 행복전빵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마트가 없어 시내까지 먼 길을 떠나야 했던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은데요. 함양군은 모든 읍면으로 사업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김현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리산 가는 길로 들어서 한참을 달려야만 도착할 수 있는 함양군 마천면. 사는 사람이 2,000명이 채 되지 않는 이곳 23개 마을을 이동식 슈퍼 행복전빵이 지난 6월부터 순회하고 있습니다. 1톤 트럭 안에 고기부터 염색약까지 갖가지 식료품과 생필품을 판매하는데 미리 주문만 하면 농자재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까운 마트를 가기 위해 몇 시간 동안 버스를 기다리고 경사진 길을 올라야 했던 어르신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다 나와. 그 차가 오면 동네에서 이제 살 사람이 다 나오지. 괜찮지 뭐. 남한 사람들 차가 없으니까 시골에. 경남도 의회에서도 지방 소멸 대응의 우수 사례라며 운영비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함양군의 행복 전빵이라는 사업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정말로 지방 소멸을 대응하기 위해서 그리고 거기에 사시는 분들을 위해서 운영비의 지원이라든지 함양군은 성과를 바탕으로 행복전빵 운영을 모든 읍면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1월 23일까지 시행자 모집 공고를 낼 계획인데 농협중앙회 함양군 지부와 함양의 5개 지역 농협이 사업 추진 의향을 밝혔습니다. 단순히 이동하는 마트가 아니라 거기에다가 덧붙여서 조합원들의 삶을 갖다가 하나하나 챙겨보는 찾아가는 행복 전빵을 활성화하여서 조합원님들의 삶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함양군 마을의 86%는 소매점이 없는 식품 사막화 지역. 이동식 슈퍼 행복전빵 확대가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SCS 김현준입니다. 남해군이 2026년 1월 정기 인사를 단행합니다. 먼저 김미선 의회 사무과장은 관광경제국장직에, 최은진 행정과장은 해양환경국장에 임명됐습니다. 하순철 해양환경국장은 행정복지국장직으로, 박진평 과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감홍경 환경과장은 행정과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류욱환 기획조정실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에, 박종건 전략사업단장은 재난안전과장에 각각 임명됐습니다. 진주시가 30일 2025년 연말 시민표창 수여식을 열었습니다. 이번 수여식은 지역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최고 경영자와 모범 건설인을 비롯해 진주시 곳곳에서 시정 발전과 이웃사랑을 실천한 시민 98명을 대상으로 치러졌습니다. 특히 2025년 최고 경영자상은 박동성 동-EPMC 대표와 이성갑 동명특수강 대표에게 돌아갔습니다. 지역 소재 기업들이 앞다퉈 지역대학의 발전기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재를 양성하는 지역대학의 발전이 곧 지역의 성장이라는 건데요. 경남 지역 국가거점 국립대인 경상국립대에서는 이러한 발전기금을 통해 대학을 발전시키고 지역과의 상생에도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보도에 김상엽 기자입니다. 지방 소멸의 위기가 현실로 다가온 지금, 지역대학은 청년 인구를 붙잡는 인구 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남 지역의 국가 거점 국립대인 경상국립대는 그 존재감이 더욱 큽니다.
농촌 지역이 많은 서부 경남은 고령화로 인한 일손 부족 문제가 심각한데 경상국립대 학생 봉사단은 몇 해째 농촌 일손 돕기에까지 나서며 지역과 함께 호흡해 왔습니다. 이에 대한 감사의 뜻을 담아 경남농협에선 매년 경상국립대에 발전 지원금을 전달해 오고 있습니다. 지역 대학의 발전이 지역의 발전이라며 지역 인재를 필요로 하는 기업에서도 이 같은 기금 전달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30일에는 서경방송이 발전기금 1억 원을 기탁했습니다. 대학과 함께 지역 소멸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상생의 길을 걷겠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경상국립대학교의 발전에 힘을 보탤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기업의 성장은 곧 그 지역의 우수한 인재들로 시작됩니다. 이번 기부가 대학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학생들이 꿈을 펼치는 데 작은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서경방송은 단순한 후원자를 넘어 대학과 함께 지역의 혁신을 이끄는 경상국립대는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에 감사를 전하며 이러한 기금이 대학의 역할과 지역민의 인식을 높이고 서부 경남, 나아가 경남 전체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경방송을 비롯해서 농협이라든지 우리 지역 기업 또 금융기관 각계각층에서 대학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하는 것을 보면서 그런 흐름이 그런 분위기가 우리 지역 전체에 이제 퍼져나감으로 말미암아서 대학을 더 길러내고 또 우리 지역에서 세계적인 대학을 만들어가는 경상국립대 동문과 교수회, 동문 출신의 기업에서도 기금 전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진주 소재 한 기업에서는 대학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모습을 응원하기 위함이라며 발전기금 1,000만 원을 전달한 바 있고 또 하만의 한 글로벌 자동차 부품 기업은 미래차 분야 라이즈 사업 참여 협약과 함께 현금 현물 각 5천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지역의 미래를 책임질 인재를 길러내는 핵심 기관이라며 앞다퉈 발전기금을 전달하고 있는 지역 기업들. 인재 양성을 맡은 대학의 발전에 힘을 보태며 지역 청년의 더 큰 꿈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SCS 김상엽입니다. 경상국립대 공과대학 건축학과가 남해 창생 플랫폼에서 지역 문제 둘러보기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전시 주제는 남해안 해양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건축 도시 탐색대로 담당 교수와 학생들은 남해군을 대상지로 워크숍을 진행해 왔습니다. 전시회엔 지역이 하는 문제를 건축과 도시 측면에서 바라본 학생들의 작품 50여 점이 전시됐습니다. 하동 소방서가 노후 아파트에 거주하는 장애인 세대를 대상으로 화재 예방 지원에 나섰습니다. 하동 소방서는 30일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함께 하동군 진교면의 장애인 가구를 방문해 전기 안전 점검과 함께 안전 멀티탭을 지원했습니다. 서는 이번 지원을 시작으로 관내 장애인 103가구를 방문해 지원 사업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한편 안전 멀티탭은 과열이나 과전류 발생 시 자동으로 전원을 차단해 전기 화재 위험을 줄이는 장치로 겨울철 난방기기로 인한 전기 화재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하동 소방서 김운찬 소방교로부터 안전한 멀티탭 사용법에 대해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일반 멀티탭의 허용 전력은 보통 2000W 정도인데 전기 히터나 온풍기는 전력 소모량이 보통 1500W 이상이라서 고출력 난방기구를 2~3개만 같이 꽂아도 금방 한계치를 넘어버립니다. 문어발식 멀티탭 사용으로 인한 과부하 주의가 필요합니다. 서부경남 지역 언론에선 어떤 소식들을 다뤘을까요? 서부경남 뉴스 한판, 뉴스사천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5년 전 주민 반대와 광산개발업체 사정으로 중단됐던 광산채굴이 재개될 조짐이 보이자 마을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이 주민들이 환경오염과 생활권 침해 등을 이유로 반대에 나선 가운데 업체는 오염수 발생 가능성이 있는 공정을 생략해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강우성 기자, 이번 광산 개발을 둘러싼 갈등, 전망은 어떻습니까? 변수도 존재한다고요? 네, 양측의 입장차가 상당히 커서 갈등이 쉽게 해소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업체 측은 성관 공정을 생략해 오염을 최소화하겠다고 주장하지만 주민들은 과거 폐석 방치나 똥불출 등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던 경험을 들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수질 검사가 주민 참여 없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신뢰가 크게 무너진 상태입니다. 현재 사천시가 공인기관 수질 검사를 중지하고 있는데요. 주민들은 검증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어떠한 작업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변수도 있습니다. 주민들이 갱도 내에 천연기념물, 황금박쥐, 멸종위기 1급 생물입니다. 이 박쥐가 서식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만약 공식 확인될 경우 허가 자체의 적법성 문제로도 번질 수 있어서 향후 전개 양상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학력 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 통폐합이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삼천포 초등학교와 대방 초등학교가 합쳐집니다. 찬반 설문조사에서 두 학교 학부모들 모두 찬성표를 던지며 통폐합이 추진된 건데요. 이번 통폐합으로 오는 2027년 노후화가 심각한 삼천포초는 폐교될 예정이며 통합학교가 될 대방초가 삼천포 대방초등학교로 새롭게 출발하게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사천시청 공무원이 벼수매 등급 검수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인 발명품을 개발했다는 소식입니다. 강진석 농업기술센터 유통팀장은 검사원들이 시료를 바닥에 펼쳐놓고 쪼그려 앉아 판정하는 것을 목격하고 직접 시료 검수대를 제작했는데요. 작업 시간이 3분의 1로 줄어들어 농민과 직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부경남 뉴스 한판이었습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천시장 출마 예정자의 보수 후보 단일화를 추진하는 민간단체가 30일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사천미래발전위원회는 이종범 전 시의회 부의장과 임철규 도의원, 정대웅 전 우주항공국장 등 3명이 단일화에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90대 원로들로 구성된 사천미래발전위원회는 지난 11월 창립 당시부터 읍면지역 후보 단일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진주시가 2025년 한 해 동안 기관 표창을 비롯해 58건에 달하는 수상 실적을 거뒀습니다. 중앙부처가 주관한 평가에서 대통령상을 받은 것을 비롯해 전국 단위 평가에서 1위에 해당하는 다수의 수상 실적을 거둔 것으로 대한민국 도시대상 분야에선 6년 연속 수상하는 진기록을 세웠습니다. 진주 서부농협이 자연재해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대상으로 재해 복구비와 농산물 포장용 박스 비용을 지원했습니다. 진주 서부농협은 지난 12월 29일 지원식을 열고 산불과 이상기후로 피해를 입은 농가와 농산물 소비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출하 농가에 총 8,500여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사천시 보건소가 직접 운영하던 영유아 건강검진을 종료합니다. 시 보건소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부재로 인해 12월 31일부로 영유아 건강검진 직접 운영을 종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1월 1일부터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자는 관내 병의원이나 치과 등 지정의료기관에서 검진받을 수 있습니다. 남해군 고현면에서 마을 공동 김장김치를 적게 나눠 받았다며 마을 회관에 불을 지른 60대 A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는 29일 오전 10시쯤 마을에서 김장한 김치를 배분할 때 자신의 몫이 적다며 두루마리 화장지에 불을 붙여 회관 소파에 던진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회관 내부와 집기류 등이 불에 탔습니다. 경찰은 공용 건조물 등 방화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먼저 영농 전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겠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한편 겨울이 깊어지면서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져 일교차도 크게 벌어지는데요. 이처럼 급격한 기온 변화는 가축의 면역력 저하를 일으켜 질병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데요. 찬바람이 유입되지 않도록 문이나 틈새를 미리미리 점검해 주시고 야간에는 난방기기를 사용해 적절한 온도 관리를 해주시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수요일 서부 경남 지역에는 대체로 맑거나 구름 많은 가운데 화요일보다 기온은 더 떨어지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진주와 함양이 영하 5도로 출발하겠고 한낮 최고 기온은 1도에서 3도 분포로 많이 춥겠습니다. 전국적으로도 한파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서울과 세종 영하 8도, 한낮 최고 기온은 부산과 제주 3도, 4도 보이겠는데요. 낮은 기온에 바람까지 더해지며 체감 온도는 더 낮아지니까요. 대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남해 동부 앞바다의 하늘도 맑거나 구름만 많이 지나겠는데요. 물결은 최고 1.5m로 비교적 잔잔하겠고 바람은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내물, 만조 시각은 저녁 6시 27분, 간조 시각은 낮 12시 24분 예상됩니다. 사천공항 날씨 정보입니다. 수요일 오전 9시 기준으로는 구름 조금 지나겠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제주로 가는 항공편은 오후 2시 25분 예정돼 있습니다. 삼천포역의 운항 정보입니다. 삼천포에서 제주도로 가는 배는 밤 11시 30분에 출발하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새해 첫날부터 기온이 더욱 낮아지면서 강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특히 금요일에는 최저 기온이 영하 9도까지 떨어지겠는데요. 건강한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 외출하실 때는 보온에 신경 써주시고 감기 등 호흡기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본격적인 추위로 난방기기 사용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색 무취의 일산화탄소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 생명을 앗아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정에서 보일러나 가스는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사용하고 배기통 이탈이나 막힘 여부를 수시로 점검해야 합니다. 이상한 냄새나 소음이 느껴지면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점검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캠핑 시에는 밀폐된 텐트 안에서 난로나 화로 사용을 삼가고 부득이할 경우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하고 충분한 환기구를 확보해야 합니다. 사고는 늘 설마 하는 방심에서 시작됩니다. 철저한 안전수칙 준수로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소식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더 많은 뉴스를 빠르게 받아보려면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